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이 나오면 밑줄을 긋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구절을 기억하고 싶어서 밑줄을 긋거나 따로 적어두기도 하는데요. 살면서도 가끔 밑줄을 긋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만났을 때, 또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일 때,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추억 같은 그런 것들은 꼭 밑줄을 긋고 싶죠.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밑줄을 여러 줄 그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꾹꾹 눌러서 오래도록 남을 그런 추억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이선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교수님께서도 책을 보시다가 이렇게 연필 같은 걸로 밑줄을 이렇게 그십니까? 아, 예, 맞습니다. 좋은 구절 나오거나 네. 아니면 이 구절을 나중에 어디에 인용해야지 이럴 그렇죠. 때는 네, 막 밑줄을 뭐 그때 당시는 막 긋죠. 네, 그리고 막 별표도 해놓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자기 생각도 조금 네, 적어놓고. 생각도 좀 적어놓고요. 네. 저도 그런 구절들을 모았다가 뭐 편지를 쓸 때나 아니면 방송할 때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그 책을 다시 봤을 때, 아, 맞아. 이거 내가 이래서 밑줄을 그어놨었구나 하고 밑줄 그은 부분은 다시 또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볼 때 밑줄을 긋잖아요. 근데 그 밑줄을 그은 내용을 어디에다 인용하기보다는 아까 네. 선생님이 말씀처럼 나중에 다시 이 책을 봤을 때 내가 그때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봤네 하고 밑줄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기회가 돼서 다시 책을 볼 때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밑줄을 긋게 돼서 그쵸. 책을 좀 더 재미있게 보지 않을까. 네. 네, 많은 분들이 참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것도 또 꼭 저는 연필로 긋게 되더라니까. 그렇죠. 저는 어떤 때는 그 형광펜으로 이제 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책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어머 나도 그런데 하고 같이 긍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살면서 우리가 왜 이 순간은 정말 밑줄을 그어놓고 싶다라는 순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어느 때세요? 특별히 아이가 이게 자랄 때 재밌는 모습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습들은 지금은 사실 핸드폰으로 이렇게 뭐 사진도 찍고 뭐 영상도 찍고 하지만 뭔가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 요 순간만은 밑줄을 그어서 책처럼 나중에 넘겨볼 때 여기에서 고정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도 그렇고 또 제자들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도 그 시간이 흐르면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왠지 이제 밑줄 그어 넣고 계속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크죠. 네. 예전에는 생각해보니까 거의 그렇게 남길 수 있는 게 사진밖에 없었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예, 저 젊었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재밌게 아주 귀엽게 이 순간만은 정말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 하는 게
사진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동영상도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요즘에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네. 뭐 또 이렇게 글을 쓰는 분들, 네. 글과 또 거기에 매칭하는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묶어놓는 분들도 있고 또 편집을 하잖아요. 네. 네, 편집을 하니까 그 순간이 지나는 사진밖에 없고 영상밖에 없는데 편집하게 되면 그때 마음까지 같이 네. 넣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왕이면 같이 멘트도 하면서 네. 얘들아 뭐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동영상을 찍어 놓으면은 네. 정말 나중에 봤을 때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 될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히려 전 가끔 영상과 사진도 좋은데 네. 옛날처럼 글 있잖아요. 그때 네네네. 심정을 네. 글로 써서 남기면 또 다른 느낌인데 요즘은 막 급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죠. 글 쓰는 시간이 굉장히 네. 적어진 것 같아서 글을 쓰고 밑줄 쳐야 되지 않을까. 글 쓸 시간이 정말 왜 이렇게 없는 걸까요? 지금 저도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영상을 보거나 뭐 할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긴 영상도 잘 봤는데 요즘은 네. 정말 영상보다 광고 나오잖아요. 네. 이 광고가 내가 필요한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는 횟수가 굉장히 짧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7초 정도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인내심이 얼마나 네, 얼마나 급했으면 이제는 뭐 분단이 아니라 초 단위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글 앉아서 차분하게 뭐 쓴다는 거는 사색도 해야 되고 네. 뭐 구상도 해야 되고 그렇죠. 연필 들고 써야 되는데 그런 시간까지 내기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습관이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딸한테 편지를 쓴다고 쓰다가요. 한 10줄 쓰고 나니까 깝깝한 거예요. 이거 언제 다 쓰지? 맞아요. 네,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그 말을 하는 것보다 글을 쓰는 이 내용이 점점 네. 적어지고 그다음 학생들도 이제 리포트 같은 거를 쓰면 옛날엔 굉장히 풍성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말 몇 줄 정도 제가 생각할 때 성의가 없는 거 아니라 쓸 내용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좀 글을 쓸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바쁘지 말아야 되고 여유가 네. 있게 글을 또 보는 시간 네, 선생님 네. 얘기처럼 책을 보면서 밑줄을 쳐보고 이런 시간들이 많아야 내가 이렇게 그렇죠.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까. 네. 오늘부터 가서 밑줄을 열심히 치면서 공부를 좀 해야 네. 되겠네요. 이제는 또 밤이 좀 더 길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시원한 가을밤에 책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제 행복우체 통해 바로 또 책을 읽는 글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서울시 광진구의 이화실 씨가 보내오셨는데요. 전철안의 책 읽는 여인이란 글입니다. 지난해 10월 2일 오후 3시쯤 일을 끝낸 나는 청구역에서 전철 5호선을 갈아탔다. 빈자리가 없어서 손잡이를 잡고 서서 두리번 살피던 중에 하나같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승객들과 달리 앉아서 열심히 책을 읽는 한 여인에게 눈길이 멎었다. 길게 늘어뜨린 생머리에 짙은 남색 원피스를 받쳐 입은 40대 안팎의 여인인데 우아하고 지성적인 매력인 아의 호감을 자아냈다. 어떤 책이기에 저토록 푹 빠져서 견눈 한번 팔지 않을까?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고 그 여인과 가까운 자리로 옮겨서 견눈질을 해보았다. 책의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다. 여인과 책을 번갈아 보다 보니 나의 사색도 나래치기 시작했다. 내가 소학교 3학년이던 50여 년 전에 어느 날 아버지가 조선글로 번역이 된 중국의 고대 명작 삼국연의 소설책을 사오셨다. 누군가 싼 값에 아버지에게 넘긴 거란다. 입담이 좋은 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즐기셨는데 삼국연의 이야기도 가끔 하셨다. 뭐라도 팔지 않으면 돈이라곤 구경조차 못하던 시절이라 삼국연의 소설책은 우리 집의 가장 큰 사치품이고 문화 재산이었다. 그런데 8식솔의 가장인 아버지가 정작 삼국연의를 드는 건 별로 본 적이 없다.
나는 삼국연의를 몰래 책가방에 넣고 학교에 갔다가 하학 후에 곧바로 집 서쪽에 있는 벌판에 앉아 책을 펼치니까 세상 행복하기 그지없었다.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에 빠져들었다. 책을 읽다가 어느새 땅거미가 젖어들어 어머니에게 호된 꾸지람과 매를 면치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 후에도 조금이라도 짬만 생기면 삼국연의를 읽었다. 며칠 후 삼국연의 끝부분도 마저 봐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책을 찾았을 때는 이미 동네 사람이 빌려간 뒤였다. 동네에서 얼마나 돌고 도는지 끝내 찾지 못하고 말았다. 중국에는 책 속에 황금 가옥이 있다라는 명언이 있다. 독서를 통해서 남들이 축적해온 지혜를 받아들이면 그만큼 많은 덕목이 된다는 뜻일 것이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에서 많은 정보량을 획득하다 보니 진지하게 책 읽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사색이 훨훨 날고 있을 무렵 전철은 어느덧 나의 도착지인 군자역에 도착을 했다. 나는 다시 한번 책 읽는 여인한테 일방적 눈길로 작별 인사를 하고는 하차했다. 책 읽는 여인의 종착지는 어딜까? 혹시 역을 놓치는 건 아니겠지? 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네, 맞아요. 책 읽는 여인. 어마,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전철역에서 전철 안에서 책을 들고 있는 우리들이 모습인데 지금은 그 대신 휴대폰을 들고 있으니까. 네. 저도 전철을 가끔 타면은 정말 마주보고 쭉 앉지 않습니까? 네. 하나같이 전부 휴대폰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에 제가 2007년도에 처음 한국 왔을 때 전철을 타면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일이 많은 사람 전철 타면서 신문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그리고 제 친구는 한국에 잠깐 1년 연수 왔는데 자기가 평생 보는 책을 전철 타면서 다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국에 굉장히 전철 타면서 책을 보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디에 갈 때 뭐 1시간씩 타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신문 사거나 잡지 사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책을 들고 타서 한 번씩 쭉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만큼 이제 휴대폰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된 탓도 있겠지만 뭐 책 보는 시간보다는 휴대폰이 훨씬 더 좀 즐겁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책을 듣는 사람도 있고 뭐 전자책을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종이책이 와닿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예, 훨씬 와닿는 부분이 많고 전자책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전자책은 그냥 뉴스처럼 이렇게 와닿거든요. 그렇게 엄청나게 막 뉴스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칼럼 그런 느낌 오지 않나요? 네. 그래서 종이책 읽으면서 한 장 한 장 넘길 때 그때 그 기분하고는 전자책이나 그 듣는 책은 전혀 다른 느낌이어서 예, 맞습니다. 저는 아직도 종이책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책 읽던 습관들이 어른 돼도 잘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잘 수정되지 않고 오히려 어릴 때부터 전자책을 접하는 아이들은 또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그 이분이 지금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언제는 저도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사람 뭘 읽고 있지? 이렇게 많은 궁금하죠. 예, 다른 분들 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와중에 책을 이렇게 앉아 펼치고 보는 분. 근데 그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전철을 타면은 약간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눈 나빠질까 봐 책 읽는 거 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거는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전에 저희들 독서 모임에 이전에 한번 같이 이제 독서 모임 할 때 캠페인을 한번 하자. 뭐 큰 캠페인, 거창한 캠페인보다 그냥 우리끼리 이제 여러 명이 같이 같은 책을 들고 그 전철 타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근데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네. 열 몇 명이 같이 앉아 책을 쭉 보게 되면 네. 풍경이 좀 다르거든요. 멋있겠네요. 네, 그런 활동을 한 적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동안 이 책을 다 읽고 그다음 와서 다시 이 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네네. 그럼 이 토론 중에 책뿐만 아니라 내가 책을 읽으면서 옆에 분들 나를 보는 시선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 괜찮은데요. 네. 뭐, 열 몇 명이면 뭐, 확 눈에 띄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한 4-5명만 같이 앉아서 맞아요. 책을 봐도, 네. 저 사람들이 어떤 책이길래 저렇게 열심히들 보고 있을까. 네. 나도 뭔가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막 핸드폰을 하다가 옆에 책 읽는 분이 있으면 네. 눈여겨보다가 맞다 내가 이 핸드폰을 물론 핸드폰 보는 게 나쁘다.